네,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개념에 대한 설명이 끝났으니 이제 간단한 SQL 문들을 직접 사용하면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에 앞서서 SQL이란 앞에서 잠시 언급한 것과 같이 DB에 저장된 데이터와 통신하기 위해 설계된 특수 목적의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SQL은 RDBMS마다 조금씩 사용법이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유사한 규칙과 명령을 따르게 됩니다. 그 규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나의 명령어를 줄바꿈을 해가면서 여러 줄에 걸쳐 입력할 수가 있다. 이 규칙으로 인해 복잡한 명령어를 비교적 보기 쉽게 정리하는 게 가능해지겠죠. 다음은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는다. 수강생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까지 배우셨던 R 강의에서는 대소문자를 반드시 구분해야 했습니다. R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명령어의 대소문자를 구분해줘야 하지만 SQL은 특징적으로 명령어의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명령어를 마칠 때 세미콜론을 사용해 명령의 끝부분임을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자 데이터는 작은 따옴표로 묶어서 입력을 해야 하고요.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주석을 처리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샵 이후에는 명령어나 문자를 주석으로 간주하여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럼 실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대로라면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설치하고 저장소 구축부터 DB 생성까지 해야 하지만 본 강의의 목적이 데이터베이스의 기초적인 이해이므로 무료 온라인 실습 사이트를 이용하겠습니다. 지금 이 강의 안에 제공된 오라클사의 라이브 SQL 사이트로 접속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접속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보일 텐데요. 좌측 메뉴에서 SQL 워크시트 버튼을 클릭하시면 로그인을 요청을 할 겁니다. 기존에 계정이 있으신 분은 바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계정이 아직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회원가입을 하시는 동안에 오늘 진행할 SQL 실습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QL은 매우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관리 명령어를 제공하는데요. 크게 4가지 종류로 명령어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설계하거나 구조를 변경하고 삭제하는 데 사용되는 데이터 정의어,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조회하거나 검색하기 위한 데이터 조작어,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 등을 관리하는 데이터 제어어, 그리고 데이터의 작업 단위를 제어하는 트랜잭션 제어어가 있습니다. 이 4가지 말들을 들으면서 이게 무슨 외계어냐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오늘 저희가 실습 시간에 해볼 SQL문은 이미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는 데 사용되는 데이터 조작어라는 사실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미 존재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 중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아직 회원가입이 완료되지 않은 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고 회원가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모두 로그인을 하셨다면 메뉴에서 코드 라이브러리로 진입합니다. 여기서 라이브러리 목록을 보시면 Employee and Department라는 제목의 스크립트 파일이 있는데요. 보통 데이터베이스를 처음 배울 때 HR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있는 Employee and Department 스크립트는 HR 데이터베이스의 간략한 버전을 구축해주는 스크립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제목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이 코드에 대한 간단한 설명들이 나오는데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Run Script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 스크립트를 실행할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여기서 한 번 더 Perform Action 버튼을 눌러주시면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코드가 모두 실행되고 나면은 여기 SQL 워크시트로 다시 돌아가 주겠습니다. 이 워크시트에서는 3가지 부분만 아시면 되는데요. 여기 윗부분에 있는 화면은 명령어를 입력하는 부분,
그리고 이 아랫부분에 SQL 스테이트먼트 아웃풋이라고 써있는 부분은 말 그대로 결과물이 출력되는 부분, 그리고 오른쪽 위에 초록색 Run 버튼은 명령어를 실행하실 수 있는 버튼입니다. 명령어를 실행하실 때에는 꼭 이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컨트롤 엔터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명령어를 살펴보기 전에 방금 저희가 실행한 스크립트가 뭘 했는지를 알아야겠죠. 여기 좌측 메뉴에서 스케마라고 써 있는 것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스케마란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와 제약 조건에 관한 전반적인 명세를 기술한 메타데이터입니다. 일부 RDBMS 프로그램에서는 이 스케마라는 말을 데이터베이스와 동의어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오라클 제품에서는 원래 의미대로 스케마에서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에 관한 메타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디파트먼트 테이블과 인플로이 테이블이 보이는데요. 디파트먼트 테이블을 클릭해서 어떤 정보가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디파트먼트 테이블로 들어오시면 테이블 어트리뷰트에서는 테이블의 이름, 그리고 테이블의 상태 등 가장 기본적인 정보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컬럼스에 보시면 이 디파트먼트 테이블에 어떤 필드들이 존재하는지, 여기서는 디파트먼트 넘버, 디파트먼트 네임, 그리고 로케이션, 다시 말해서 이 디파트먼트, 이 부서의 고유 번호가 무엇이고 이 부서의 이름은 무엇이고 이 부서는 어느 지역에 위치하는지가 들어있습니다. 이 다음에 인덱스에 가시면 이 테이블에 키 정보가 들어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pk_dept라고 쓰여 있는 게 여기서 사용하는 프라이머리 키의 이름입니다. 오른쪽에 컬럼스를 보시면 디파트먼트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가 디파트먼트 넘버인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리거에서는 자동화된 데이터 작업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 경우에는 굉장히 단순한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따로 트리거가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컨스트레인트는 제약 조건이라고 해서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가 구성될 때 이런 조건을 따라줘야 합니다 라고 설명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 프라이머리 키에 대해서 특별한 제약 조건이 걸려있지 않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위에서 컬럼에서도 각 필드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프라이머리 키, 디파트먼트 넘버 같은 경우에는 nullable, 그러니까 이제 공백으로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no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인플로이 테이블도 살펴보겠습니다. EMP 테이블도 마찬가지로 이 테이블 이름과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에는 디파트먼트 테이블에 비해서 더 많은 컬럼들이 존재를 합니다.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무엇이 들었는지 살펴보면 이제 사원, 그리고 사원의 이름, 그 사원의 직무, 그리고 그 사원을 담당하는 매니저가 누구인지, 이 사원이 언제 고용이 되었는지, 이 사원이 받는 봉급은 얼마인지, 뭐 이런 총 8개의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이 디파트먼트 넘버라는 부분은 아까 보여드렸던 DEPT 테이블에도 들어있던 것과 같은 디파트먼트 넘버입니다. 아까 전에 디파트먼트 넘버가 DEPT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라고 했으니 여기 EMP 테이블에서는 이 디파트먼트 넘버가 포린 키임을 알 수가 있겠죠. 여기 인덱스에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프라이머리 키 EMP가 인덱스 네임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EMP 넘버, 다시 말해 4번이 프라이머리 키에 해당하는 필드라고 아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플로이 테이블에도 트리거는 존재하지 않고요. 이 컨스트레인트에 보면은 아까 디파트먼트에서는 프라이머리 키에 대한 제약 조건만 있었던 것과 다르게 여기에서는 포린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린 키 디파트먼트 넘버라는 이름의 제약 조건도 존재를 합니다. 네, 그럼 다시 SQL 워크시트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SQL 문 실습을 시작하기 전에 아까 회원가입을 하시는 동안에 오늘 강의는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조회하거나 검색하기 위한 데이터 조작어만을 다루게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데이터 조작어는 셀렉트 문을 이야기합니다.
select라는 단어의 뜻처럼 말 그대로 원하는 조건의 데이터를 select, 선택하는 구문입니다. 기본적으로 select문은 데이터의 출처를 명시하는 from절과 함께 쓰이는 게 기본 구조입니다. select문 뒤에는 특정 컬럼 혹은 계산값을 지정할 수 있고 from문 뒤에는 어떤 테이블에서 혹은 어떤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값을 가져올지 지정합니다. 이후에 where절이나 groupby절, having절은 보다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select문을 사용해서 EMP 테이블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select star from EMP. 여기서 제가 star라고 읽었던 이 별표는 SQL에서는 all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즉, 이 쿼리를 실행하면 보시는 것처럼 EMP 테이블의 모든 필드를 조회합니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한눈에 파악이 어려울 정도의 필드 수가 대부분이므로 이렇게 모든 필드를 조회하는 것보단 필요한 필드만 요청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EMP 테이블에서 직원들의 이름만 조회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select e-name from EMP. 이렇게 전체 필드 중에서 e-name이라는 필드명을 select 뒤에 지정해주면 직원들의 이름만을 출력해줍니다. 그럼 만약 우리 회사가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총 급여 지급액을 알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에 sum이라는 계산 함수를 넣고 salary from EMP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처럼 select문 뒤에는 모든 필드를 의미하는 별이나 특정 칼럼 계산값 그리고 특정 칼럼, 여러 칼럼들을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sum salary라고 쓰여있는 필드명이 영 눈에 안 들어오기도 하고 이 이름을 그대로 R이나 파이썬으로 내보내면 간혹 인코딩 문제로 특수문자가 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SQL에서는 as를 이용해서 출력물에서 컬럼명을 재정의해 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직원들의 평균 급여를 계산해서 average salary라는 이름으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select sum salary 나누기 count all. as average salary. 이렇게 실행을 해주시면 컬럼명이 아까 전에 복잡했던 이 sum salary 나누기 count all에서 average salary로 변경이 되어서 출력이 됩니다. 방금 실행을 하면서 보셨겠지만 이 as 뒷부분을 빼면은 노출식이 이렇게 컬럼명이 그대로 계산식이 노출이 되죠. 그리고 이제 자주 쓰이는 명령어 중에 하나로는 distinct라는 명령어가 있는데요. distinct 명령어는 출력될 데이터에서 중복을 제외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어떤 직무에 배정되어 있는지 중복 없이 확인을 하려면은 select distinct job from employee 이렇게 명령어를 실행하면은 중복을 제외하고 존재하는 모든 직무들을 보여줍니다. distinct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distinct를 사용했던 경우에는 중복 없이 총 5개의 직무가 확인이 되었고요. distinct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각 사원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잡이 다 표시가 되기 때문에 총 14개의 직무 정보가 노출이 되었습니다. 지금 참고로 from절 뒤에서 테이블명을 사용할 때는 일반적으로는 db명을 함께 붙여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의 데이터베이스 이름이 mydb라고 하면은 mydb.emp 이런 식으로
DB명을 일일이 적용을 해줘야 하는데요. 현재 강의에 사용되는 온라인 DBMS, 이 오라클 라이브 SQL에서는 단일 데이터베이스만을 지원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명을 따로 입력할 수가 없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DBMS를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DB명을 from명 뒤에 테이블 앞에다가 점으로 이어서 써주셔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조직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은 굉장히 복잡하고 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매 명령어마다 사용하기에는 귀찮겠죠. 그래서 만약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테이블을 자주 사용할 거라면은 이 프롬절 뒤에서 테이블 앞에 DB명을 쓰는 것 대신에 최초에 use myDB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쓰겠다라고 선언을 해주시면은 이 뒤에 from절 뒤에서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어떤 테이블이다,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어떤 테이블이다 이렇게 일일이 지정을 해주지 않아도 따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테이블은 모두 위에서 선언한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 내가 사용할 DB를 선언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DB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고자 한다면 mydb.emp 이런 식으로 데이터명을 따로 지정을 해주면은 이것과 무관하게 다른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자료를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가장 기초적인 select 문과 from 문을 살펴보았으니 이번엔 조건절인 where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where절은 select from 뒤에 붙어서 조건을, 호출대 값들의 조건을 다양하게 지정해주는 절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between 절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between 절은 between A and B라는 형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A와 B 사이에 있는 데이터만 출력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급여가 $1000에서 $2000 사이에 급여를 받는 직원들의 급여와 이름을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elect ename salary from emp where salary between 1000 and 2000 네, 이렇게 실행을 해주시면은 $1000에서 $2000 사이에 급여를 받는 직원은 위와 같이 총 6명의 직원이 확인이 되고요. 이렇게 샐러리들도 함께 출력이 됩니다. 이 where절 뒤에는 between 뿐만 아니라 대소관계들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급여가 $1000 미만인 직원들의 이름을 확인을 하고 싶다. 그럼 where salary 꺽쇠 1000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스미스와 제임스라는 두 명의 직원이 $1000가 되지 않는 연봉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대소관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대소관계, 이렇게 작다, 혹은 작거나 같다, 혹은 같다, 혹은 크거나 같다, 크다, 이 모든 조건들을 사용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점은 이 대소 연산자를 가지고 날짜도 비교를 할 수가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1985년 이후에 입사한 직원의 이름을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를 받는지까지도 한번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select ename salary hire date from emp where hire date가 1985년보다 크다. 그럼 스콧과 아담이라는 두 직원이 조회가 되는데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이는 수식이 나왔죠. 여기서 이 대소문자, hire date가 무엇보다 크다라는 것까지는 모두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는데 이 뒤에 toDate라는 함수가 등장을 합니다.
이 higher date라는 필드는 데이터 타입이 date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toDate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면은 함수 안에 들어있는 문자열을 지정한 포맷에 맞게 데이트 타입으로 전환을 시켜줍니다. higher date가 데이트 타입이기 때문에 데이트 타입과 비교를 해줘야 에러가 뜨지 않고요. 만약 여기서 이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문자열로 1985라고 하게 되면은 문자와 데이트가 서로 포맷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스트링을 데이트로 바꿔주는 toDate 함수였습니다. 다음으로 웨어절에 사용해 볼 기능은 in이라는 건데요. in 뒤에 괄호로 둘러싸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in 예를 들어서 어떤 직원들이냐면 디파트먼트 넘버가 10 또는 20인 직원을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elect ename 디파트먼트 넘버 from emp where 디파트먼트 넘버 in 10, 20 여기서 in이라는 조건은 이 괄호 안에 들어있는 여러 요소들 중에 단 하나라도 포함이 되는지를 반환을 해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모든 직원들 중에서 디파트먼트라는 필드에 10이라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거나 20이라는 정보가 포함된 레코드들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이제 in이 있으면 not in이라는 명령어도 있겠죠. 마찬가지로 not in을 사용하면은 이 괄호 안에 들어있는 10과 20 중 하나라도 포함이 되어 있는 정보는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출력해서 보시면 디파트먼트가 10이거나 20인 직원들은 출력이 되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 숫자들만 확인을 해봤는데요. 웨어절에서는 문자열 비교도 지원을 합니다. 문자열 비교는 like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의 이름에 알파벳 S가 들어가는 모든 직원들을 찾아보겠습니다. select employee name from emp where ename like %s 네, 이렇게 조회를 하면은 이제 조회된 모든 직원의 이름을 살펴보시면 어디에든 S라는 알파벳이 하나 이상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 %라는 특수 기호를 사용을 했는데요. SQL에서는 문자열을 표현할 때 % 혹은 언더바라는 문자열에 한정된 특수 기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는 어떤 문자든지 그리고 몇 개든지를 의미를 하고 언더바는 어떤 문자든지 한 개를 의미를 합니다. 그럼 강의안을 보시면은 이 여러 특수 문자, 여러 맞는 기호를 조합한 경우의 수를 제가 써놨는데요. 이것들을 하나씩 실행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맨 처음 실행했던 이 %s %는 어떤 글자가 앞뒤로 몇 번씩 나오던 중간에 S라는 알파벳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 출력을 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K %라는 이 특수 문자를 이렇게 사용을 하면은 K로 시작하고 뒤에 어떤 문자든지 몇 글자든지 오는 직원들의 이름을 출력을 해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네, 보시면은 킹이라는 한 명의 직원이 추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tt 라고 하면은 앞에 어떤 문자가 몇 개 오든지 이름의 맨 마지막이 tt로 끝나는 직원을 찾아라. 그럼 스콧이 나오겠죠.
만약에 이름이 5글자인 직원을 찾고 싶다. 그러면은 언더바를 하나, 둘, 셋, 넷, 5번 치시면 총 철자가 5개인 직원들의 모든 이름을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블레이크라는 직원을 찾고 싶은데 이 블레이크라는 이름의 철자가 헷갈려서 그냥 B로 시작하고 K로 끝나는 것만 내가 알겠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블레이크라는 검색 결과가 나오겠죠. 오늘 SQL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조작어, 그 중에서도 select 문과 from 문, 그리고 뒤에 웨어절에 들어가는 다양한 조건문들을 실습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다뤄드린 이 SQL 문들은 사실 실무에 사용하시기에는 그렇게 깊이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여러분들께서 필요한 데이터가 무엇이 있는지 아까 전에 제가 맨 처음에 데이터 분석 절차에서 말씀드렸던 데이터 인식 과정, 이런 과정들에서 사용하시게 될 수 있는 코드들을 알려드렸고요. 앞으로 더 많은 SQL 문들을 사용을 해보고 싶으시다. 그러면 기본적인 작동 원리는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select from 웨어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므로 인터넷에 각자 사용하시는 DBMS 프로그램명과 SQL 사용법을 검색하시면 더욱 다양한 정보를 얻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데이터 분석과 SQL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